증산 경쟁의 봉화를 높이 축혀둔 상원 노동기구의 창조정신 투쟁기풍의 호응에서 전국 도처에서 증산투쟁 조략운동이 과감히 전개되는 속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덕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평양 양말공장에서 1-4분기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한 기세로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 양말공장 지배인 조금주 동지는 최근에 철쭉 상표를 단 여러 종의 양말 제품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고 공장에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리게 된 데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격정석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친근하게 자리 잡은 필수 소비품인 양말, 이 양말 하나하나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세 차례나 찾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숭고한 인민간의 오려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0일 위대한 장모님을 모시고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7월 2일과 2014년 8월 6일에도 찾아오시어 공장의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2012년 7월 두 번째로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양말 공장에 대한 오보이 장군님의 관심은 특별하시었다고, 공장 생산 능력이 확장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능력이 높아진 데 맞게 더 많은 양말을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공장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온화한 여자 양말을 가리키시면서 여성들이 이런 양말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말의 색깔을 잘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양말의 색깔과 문양을 발전한 현실과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고 발전시킬 데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정남 기사장 동지는 몸소 양말의 질도 가늠해 보시며 인민들이 이용할 자그마한 소비품에도 다시만 정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영상은 공장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자애로운 인민의 오보이의 모습으로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격정석에 얘기했습니다. 2014년 8월 6일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세 번째로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아동양말 전시대도 들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아동양말을 두시고 여기에 우리나라 만화영화 영리한 노을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무늬들을 새기도록 하여한다고 하시면서 상표 도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도 일일이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데서 평양 양말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 정상화와 경영 활동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원료와 자재, 부속품 포장 대책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공장을 여러 차례 찾으시면서 시정일관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질 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에만도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종의 양말 제품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고 우리 공장의 철쭉 상표를 단 양말들이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앞선 염색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질 좋은 양말들을 지금 평양 양말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에 오려있는 당해리 용도 업적을 뜨겁게 새겨안고 제품의 질 제거에 주력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조국의 강성번영을 청춘의 무진한 힘과 열정으로 또 받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사랑하는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려는 새 세대들의 애국 의지가 더욱 승화되는 가운데
각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과 조국보위의 최전원 처소들로 계속 탄원하고 있습니다.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청년대군의 힘찬 발걸음의 보폭을 같이하며 황해북도의 80여 명 청년들이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와 농장, 군건설여단, 원료기지들로 탄원했습니다.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순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 논의가 되겠습니다. 축하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1950년대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전림마 시대의 영웅정신을 삶과 투쟁의 신조로 삼고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처소들에서 귀중한 청춘 시절을 가볍게 빛내일 교리들을 표명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리계순 사리원 사범대학 학생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방공업공장 착공식 앞에서 저는 제대군인답게 내 손으로 고향 땅을 꼽혀갈 그런 결심을 안고 군건설여단으로 제일 먼저 탄원했습니다. 지방층의 새 시대인 오늘 날로 변모되는 고향 땅의 전변 앞에서 새세대 청춘으로서 제가 설 자리를 새롭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무들과 함께 군건설여단으로 탄원했습니다. 도안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하는 청년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혁명의 총대를 옥색에 들어지고 조국보위 처소에 서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최대 애국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열망이 세차게 분출되고 있는 속에 평원군 남동고급중학교와 대풍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조국보위의 최전원 처소들로 탄원했습니다. 탄원자들은 항일의 선열들과 전하의 영웅세대들이 지녔던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서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자랑찬 군공으로 빛내일 교리로 가슴끓였습니다. 올해의 방대한 건설 대상들을 주체건축의 기념비적 실체들로 훌륭히 완공하는 데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자각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 수지 건재 공장에서는 기술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지표별에 따르는 건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제품 생산에서 설비들의 특성 우상으로 해서 전력 소비가 많았습니다. 이거 결정적으로 지지자, 공장 기술자들과 인민대학수당 연구사들과의 협동하에 이번에 벽지 생산 공정에 먼저 기존 가열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전보다 전력 소비를 30% 이상 낮췄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이 밖에도 공장에서는 소형 수지 압출기를 새로 제작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전에 비해서 생산성을 1.2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3.1포 전자제품 공장에서 여러 대상 건설에 필요한 전기 건제품들의 질과 생산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수십 가지의 흉타들을 새로 제작해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폐수지들을 재생이용하기 위한 생산 공정도 확립해서 증산 절약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맞게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구들도 창안 도입함으로써 수십만 점의 전기 건제품들을 질 좋고 쓸모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골재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청류 골재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앞에는 올해도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공사장에 많은 양의 골재를 보장해야 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최용삼 기사장은 사업소가 근 20년간 수도의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많은 골재를 원만히 보장해왔다고 하면서 해마다 최고 생산 실적을 갱신한 것이 사업소의 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소에서는 새로운 모래 생산 설비를 제작 설치하여 실질을 높인 것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현재 매일 생산 계획을 기자가 만난 김철남 작업반장은 당에서는 우리 수도 건설자들을 새로운 평양 본연기를 펼쳐나가는 위훈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고 있다고 하면서
당의 사랑과 운정 속에 10여 명 종업원들이 성화고리와 화성고리의 주인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날로 커만 가는 당의 운정이 더 높은 증산 성과로 보답하려는 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22일까지 4월 골재 생산 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라선시의 수산 단위들에서 올해 첫 추로의 백고동 소리를 기운차게 울렸습니다. 라선시 안의 수산 단위들에서는 물고기 잡이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고깃배들의 수리와 정비 보시에 큰 힘을 넣어서 성능을 높이고 기관 부속품들과 능률 높은 오구들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추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고깃배들이 동해의 오장들로 진출했습니다. 동해 오장으로 나가는 오로공들은 전 세대들이 지녔던 당정책 결사관철의 추진 기풍을 본받아 뜻깊은 올해의 물고기 대풍을 안아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국토를 보호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국토관리 사업을 완강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에서는 전국적으로 큰 물피해 위험 대상들을 100%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운산군과 평안남도 송천군, 황해남도 해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강하천들이 통수 능력을 높이는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지금 모든 도시 군들에서 전반적인 강하천들의 안전성 평가를 과학적으로 다시 하고 최대 수입뿐 아니라 유량과 유속에 따르는 물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를 선행시킨 데 기초해서 큰 물피해 위험 개소들을 장마철 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획량의 90%에 해당한 강바닥 파기가 진행됐으며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강원도 등 해안가 지역들에서의 해안방조제 연구와 공사도 일정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양덕군에서 강하천 정리와 도로의 기술 개선을 다그쳐 그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큰 물 피해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요에 장악한 군에서는 강바닥 파기와 호안 정리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통수 능력을 높이는 한편 온정리 지구의 도로 기술 개선 사업에도 용량을 집중해서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성시 판문구역에서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강하천 구조물 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제천인데 지난 시기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 골짜기를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다 나니까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구역에서는 판문천과 선족천을 비롯해서 큰 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하천들의 중기계들을 집중 배치해서 짧은 기간에 수만立方미터의 강바닥 파기를 진행하고 10여 킬로미터 구간의 석축 공사를 결속했습니다.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 속에 각지 소년단 야영소들에서 학생 소년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군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학생 소년들의 야영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우리 학생 소년들에게 더 뜨겁게 가닿게 하기 위해서 야영활동 조직을 덧배 타기 활동, 모래 모형 만들기, 바다동식물 채집 활동을 비롯해서 해양활동과 전자오락, 실내 수영 활동을 비롯한 실내 활동들을 적절하게 배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영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화훼교양시설과 바다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피운 수족관 등을 통해서 야영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거울집과 전자오락실, 물놀이와 수영 경기를 흥성이는 실내 수영관을 비롯해서 야영소의 그 어디서나 야영생들의 희열과 낭만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활동들이 다 재미있고 특색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활용하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키도 마음도 정말 쑥쑥 자라는 것이 막 알립니다.
오모니 당이 후대들에게 안겨준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온 나라의 축복 속에 마음껏 야영을 즐기는 학생 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랫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피윤 소년단 야영소에서 올해 첫 기 야영이 시작됐습니다. 야영소에서는 요리 실습과 체육 유희 오락을 비롯한 야영 활동을 다채롭게 진행해서 학생 소년들을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제일로 사랑하며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창조 능력,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혁명 인재들로 튼튼히 키우고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93돌 시대는 4월 25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승기념관을 취재하던 서른실 기자가 당정치 사업관에서 참관자들, 특히 당일군들과 인민군대 정칠꾼들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한 장의 사진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학술연구원인 백옥순 동지는 이 사진은 1951년 8월 조국해방 6주년을 맞으며 열렸던 사진 전시회에서 1등을 하고 인민군 화보 1951년 5호에 실렸던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벗은 것처럼 가열한 거비독산 전투에서 부상당한 전투원을 안전지대로 후송하는 모습을 적구부대를 취재했던 정군 기자가 찍은 것입니다. 대대 선전원이었던 저신선 동지. 저신선 동지는 전쟁이 일어나자 백옥순 학술연구원은 이 사진의 주인공은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적후에서 맹활약한 제1유격지대 3여단 6대대의 여성 소원전원 상위 조신선 동지라고 하면서 1951년 초에 진행된 가열한 고비독산 전투를 취재했던 당시의 인민군 화보사 촬영기자 최한도 동지가 행군 과정에 찍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23살의 처녀였던 조신선 동지가 등에 업은 부상병은 대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18살 난 신원규 전사인데 조신선 동지는 이 전사를 업고 130여리의 산발을 맨발로 행군했다고 합니다. 해방전 오천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일본군 속로위로 끌려갈 뻔했던 조신선 동지의 해방 후 경력에서 특징적인 것은 단발머리 처녀 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당정치 사업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19살에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20살에는 당세포위원장을, 21살에는 면당 선전원을 했고 22살에는 도간부학교를, 27살 나던 1954년에는 중앙당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가열했던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정치 공작대로 해방지역에 파견된 조신선 동지는 1950년 11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적후에 조직된 제1유격지대 3여단 6대대 선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자는 조신선 동지가 조국해방전쟁 전기간 품고 다니던 수첩을 보았습니다. 수첩에는 조선노동당 강령과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가 빨간색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시기에 그가 쓴 조선노동당 강령을 보면서 기자는 오직 우리 당의 붉은 사상만을 간직하고 당의 이업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전승세대 당정칠꾼들의 높은 사상정신 세계를 보았습니다. 조신선 동지는 선전선동 사업의 모든 면에서 막히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이었는데 그는 전투에 실참이면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를 울퍼주며 전톤들의 가슴마다에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원수에 대한 증오, 멸족의 의지를 새겨주었습니다. 그는 전후 30살에 당 선전기간 일군인 이록영 동지와 결혼해서 4자식을 낳았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했고 맏딸은 평양의학대학에서 현재 교편을 잡고 있으며 둘째 딸은 당선전 기관에서 기자로 사업했습니다.
저신선 동지의 맏아들인 리근일의 말에 의하면 저신선 동지는 72살 나던 1999년에 사망했는데 수십 년 세월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전우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전우들을 통해 전쟁 때 어머니가 이름난 선전원이었고 용맹한 전투원이었을 뿐 아니라 대원들을 친노나 친어머니 심정으로 살뜰히 보살펴준 유격지대의 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옥순 학술연구원은 1951년 초에 하달된 최고사령부 공개 명령에 따라 적후 부대들이 북으로 기동하면서 고비독산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치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저신선 동지가 고비독산 전투가종의 머리와 복부에 파편이 박힌 몸이지만 부상당한 신원규 전사를 업고 130여리의 산발을 맨발로 행군하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23살의 처녀였지만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대호의 맨 앞장에서 전투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며 맨발로 130여리의 사선을 헤쳤습니다. 이것은 70여 년 전의 인민군 화보 1951년 5호의 화상자료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해설문에는 여자 유격대원 조신선 선전원은 적의 지배한 추격을 받으면서도 부상당한 동지들을 안전한 지대에까지 후송하는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했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화보의 이 사진들은 최한도 동지가 조신선 동지의 부대를 지지하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 사진에서 대원들 앞에서 춤을 추며 부대의 전투적 사기를 돋구는 여성 전투원이 바로 조신선 동지입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당선전 기간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은 조신선 동지의 둘째 딸 리성숙입니다. 최고사령부로 돌아오라는 공개무전을 받고 수락산을 넘어서 강고한 행군 끝에 그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을 만났을 때 그렇게도 강인하던 우리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그만 쓰러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때 군인들은 저신선 동지의 머리와 복부에 박힌 파편들과 발바닥에 박힌 20여 개의 돌조각들을 뽑아내면서 맨발로 부상당한 전사를 업고 최고사령부까지 찾아온 여성 하선 선전원의 불굴의 신념과 높은 정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당일군들과 인민군대 정치 일꾼들은 23살 처녀의 몸으로 대대선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 흘려 투쟁한 조신선 동지의 모습에서 전하의 화선 정치 일꾼들의 정신세계와 투쟁 기질을 본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군대로 탄원하는 고급중학교 졸업반 여학생들은 전하의 나날 예쁜이로 불리운 안영의 저순옥 영웅들과 함께 저신선 동지를 비롯한 전승세대 여성들의 모습에서 자기들이 서야 할 위치와 조국 앞에 지닌 사명감에 대해 깨닫고 있습니다. 1950년대 화선 선전원이었던 저신선 동지를 비롯하여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전승신화를 떠올린 전하의 당정치 일꾼들의 화선 정치 사업의 고귀한 경험들은 겹사이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는 귀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미국이 예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사람들이 붐비는 수도 사나의 시장을 목표로 한 미군의 공습으로 해서 12명이 살해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구조대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와 사망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 방류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쿄 전력회사는 12번째로 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8일까지 강행되는 이번 핵오염수 방류 기간에만도 약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게 됩니다. 일본은 2023년 8월 방류를 시작한 때로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8만 6천 톤에 달하는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쳐놓았습니다. 세계의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단에서 계속되는 무장 분쟁으로 어린이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4일 유엔 아동기금이 밝힌 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와 유괴 등의 범죄 행위가 지난 2년 동안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내전으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중상을 입었으며 1,500만 명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집행국장은 수단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최대의 인도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지 오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성 세균의 소식지나 다름없는 수지 오물은 현재 지구상 그 어디에나 있으며 이것은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소수지는 더욱 심각한 우려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직경이 5mm 이하인 미소수지는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해서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들의 모기 사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에 흘러들어 사람들이 먹는 남새와 같은 식용작물들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미소수지가 대기나 음료수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지어 사람의 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소수지가 생태 환경뿐 아니라 모든 생명 유기체들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수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학자들이 바다 동물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고래 상어의 번식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고래 상어는 몸 길이가 보통 12 내지 18m이며 몸무게는 14톤 정도, 최고 20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래 상어의 마리수는 20만 마리 정도인데 주로 바닷속 수천 미터 깊이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고래 상어의 번식 과정과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학자들은 일부 고래 상어들에게 특수한 추적 장치를 부착시켜 조사하던 과정에 대서양 남부에 있는 세인트 헬리너 섬 주변 바다에서 고래 상어들의 번식 활동을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초해서 지금 학자들은 이 지역을 고래상어 보호구로 정하고 고래상어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일 기온차를 보면은 비가 내린 19일과 22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날들의 10도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16일과 20일, 21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으로 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기온 차이가 심해지는데 이러한 기상 현상은 산간 지역들에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온 차이가 심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4월 말까지 기온이 평년 정도로 예견되는 데 맞게 이 벼목판 비료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남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후에 령년, 온천, 금야, 배감을 비롯한 중부 이남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모레는 백두산, 화평, 금야, 명천을 비롯한 자강도와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라선시와 자강도,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 함경남도 북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3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황해북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7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면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고 오전에는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린 후 주로 개겠으며 오후와 밤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송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소풍이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생바람과 높은 물길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2 내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강도와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26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7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